아직 겨울이 끝난 건 아니지만 왠지 봄이 기다려지고 오늘 오래간만에 빨간불 2,000부근까지 올라오니 그 다음 장이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리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SOS 기다리고 있을게요. 02-3153-1613, 013-3366-0110번. 전화나 무료 문자 주시면 좋겠고요. 센티비.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신 다음에 종목상담 119 프로그램 찾아오셔서 종목상담 게시판이라고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글을 써주셔도 상담 요청은 이루어집니다. 단 선착순 상담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빨리 보내셔야 상담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미 제가 이 멘트도 하기 전에 무료 문자 혹은 전화를 통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분위기 최대한 감안하셔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해결사 만나볼까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가 그리고 골든 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전문가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의 오늘 시장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오늘 환율 그리고 자동차주의 분위기 그리고 전체 시장 다 감안했을 때 다 아는 BOJ보다 기관의 힘이 훨씬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상로 전문가의 키워드는요? 네, 연기금 그리고 IT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연기금이었죠. 연기금의 매수세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IT 분야에 대해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안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갤럭시 S4에 납품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강권이 좀 달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 자체는 내일도 우리가 종목을 선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IT 분야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어디에 납품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얼마만큼의 실적을 냈는지를 꼭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금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모멘텀 자체는 없죠. 그만큼 수급적인 분위기가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모멘텀은 별로 없는데 수급을 잘 보면서 IT 부품주를 골라야 된다. 삼성전자 쪽을 아무래도 주목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 PC 쪽이 더 유망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집중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 안에 다 들어있죠. 하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지금 바닥권이고 기간의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낙폭과대에 치중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나 아니면 LED 업황 이때까지 바닥을 다졌던 종목군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반도체나 LED 쪽 IT를 한번 잘 보자.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니까 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BOJ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정태근 전문가님 얘기를 하실까요? 키워드는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예. 제가 좀 예지력이. 예. 네, 일단 맞습니다. 오바마, BOJ 그리고 시멘트 좀 준비를 했는데요. 시멘트요? 예. 요새 하도 테마주라 해야 될까요? 어떤 정치학 테마 될까요? 현재 상태 좀 많이 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시멘트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얘기 먼저 하고 좀 시멘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바마 오바마 정부가 이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좀 기대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오바마 1기 때는 어쨌든 시장의 동을 왕창 풀게 되면서 그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2009년, 2010년 상당히 잘 갔던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유동성이 이제부터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유동성이 유동성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바마 2기 때는 아무래도 시중에 돈이 상당히 많이 풀려있죠. 그렇다면 이 풀려있는 돈과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재정정책, 그러니까 미국으로 예를 들면은 소비 진작이 될 수가 있겠죠.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얼마만큼의 재정정책이 나올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인데요. 이 고용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인 파트타임이 아닌 질적인 고용 성장세를 과연 이뤄낼 것인가, 이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얘기가 출범이 되고 이제 3월달 그리고 3월달 중국 전인대도 있죠. 그래서 3월달 지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바마 정권에서 어떤 실질적인 재정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시적인 고용 성장세가 아닌 어떤 질적인 고용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실적 장세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바마를 좀 정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BOJ 2014년 1월 달부터 무제한으로 뭐 돈을 찍어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물가 같은 경우도 2% 목표치를 현재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한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돈을 풀어서 어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일본 어떤 그 경기가 상당히 녹록치가 않습니다. 장기적인 어떤 디플레,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화폐가 아닌 실물 자산을 좀 넘겼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제한으로 돈을 풀게 되면은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금이라는 즉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잘 기억을 하세요. 통화 가치는 고대된 상황 속에서 실물 자산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됩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화폐 가치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올려야 되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됩니까? 금리를 인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즉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자산 가치로 해서 소비를 늘려갈 수 있고 경기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BOJ에서 이제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베 총리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노리고 있고요. 얘기가 상당히 어쨌든 어려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화폐 가치를 올려서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그런 목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좀 불안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자, 일본 정부도 지금 이제 국채를 상당히 많이 발행을 했어요. 저금리 부분을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 국채를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자 역풍에 대한 부분들을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 커버를 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양적 완화로 인한 환율 전쟁 이미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오늘 뭐 1,060원까지 원달러 환율 그리고 원엔 환율이 좀 반등 중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2천 돈이 풀리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좀 우리나라 원화 강세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좀 한번 짚어볼게요. 그리고 시멘트, 뭐 최근에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뭐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멘트 가격, 뭐 시멘트가 많이 정부가 어떤 SOC 사업을 해서 시멘트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 초기 때 2008년, 2009년 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 22조를 풀어가지고 4대강 사업을 했지만은 실제로 시멘트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까? 그리고 시멘트 업체들의 마찬가지 실적이 증가를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 한번 좀 얘기 좀 드려보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OJ 중심으로 또 깊은 얘기, 짧은 시간이었지만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시장에 대한 전략, 키워드는 확인한 것 같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깊이를 더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119 전화와 무료 문자 혹은 홈페이지 글로 여러분들의 SOS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3, 013-3366-0110번 각각 전화와 무료 문자 번호이고요. 홈페이지 이용하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방송 끝나도 상담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바로 홈페이지이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적어도 그 다음 날은 확실히 상담이 이루어지니까요. 자, 오늘 이상우 전문가님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역시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한미약품요. 한미약품 예. 100% 13만 5천 원에. 이거 100% 그냥 다 사신 거예요? 한 번에? 아니, 조금씩 산다는 게, 100%가 예, 100%가 다 됐어요. 그런데 손이 크신가 봐요. 수익이 나더라고요. 예, 수익이 나더만은 다 없어져 삐고. 예. 지금 예, 오히려 약간 손실. 없어지고 계속 행보만 하고 있는데,
실적도 좋고 그런다는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중 100%가 되셨는데 더 살 돈은 없으시고 조금 수익도 봤었는데 갑자기 이제 정체 심지어 약간 손실 구간까지 수익이 지금. 났었는데 다 빠졌비고. 예. 근데 혹시 과거에 어땠는지 아세요? 11월 달, 12월 달 작년에도 진짜 한 2달 정도 안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예, 올해 좀 예. 갔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좀 쉬더라도.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쉬다가 갈 건지, 쉬다 떨어질 건지, 예, 또 비중도 예. 100%신데, 저희가 저번에 답을. 너무 2달이나 형보를 하길래 이번에도 또 그럴런지 그게 걱정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해답 드릴게요. 예, 잠시만요. 예. 이상로 전문가님, 한미약품. 네, 일단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빠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상증자를 실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 조정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그만큼 차익 실현이 나오겠죠.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좀 더 긴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롱텀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듣고 계십니까? 예. 예. 일단 지금 한번 보시면 무상증자를 했는데 무상증자가 한 주당 0.05거든요. 예. 예, 그만큼 100주가 있어야지 5주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만큼 주가에는 반응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지금 샀던 자리가 좀 나빠서 그렇다고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하단에 12만 5천 원 자리 있잖아요. 하단에 보시면 2만 5천 원요? 예, 12만 5천 원 자리에서 그까지 예. 밀리더라도 지지가 나온다면 그때는 좀 더 홀딩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게 좀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바닥을 기다가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가 기아차나 현대차를 봤을 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시세를 5년 동안 줬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쪽 만약에 분위기를 지금부터 이어간다면 그 파동 자체가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선별하면서 길게 보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12만 5천 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네요. 예, 12만 5천 원에서 혹시나 밀린다면 그때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요. 12만 원대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롱텀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돈 없으세요. 그러면 예. 비중 100%. 예. 지금 100%라 그러니까, 예. 예. 여기에서 조금 매도를 해놨다가 밑에서 사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보다는 그냥 관망의 자세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요. 근데 12만 5천 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런 예. 경우의 수로 이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럼 안 밀릴 수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동상으로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내려올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만 5천 원까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시청자님 지금을 감사합니다. 일단 지켜보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만 5천 원까지 오더라도 내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락하더라도요. 근데 횡보를 예. 또 저번에 두 달 동안 했는데 지금도 또 그런 자리인가요? 그래요. 그것만 하나 더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예, 예. 할게요. 횡보를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 지금. 네, 지금 자리에서 횡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자리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2배수가 떠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좀 더 시세를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잠시나마 조정을 준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한미약품 수익 좀 보셨었는데 그래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시더라도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해요. 수익이 났었는데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2만 5천 원 설마 하니 그렇게 안 가겠지만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계속 횡보가 더 이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좋았었는데 한미약품이 또 요즘 좀 쉬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되셨고요. 어떤 종목 네. 살펴드릴까요? 저기 아가방 컴퍼니요. 네, 아가방 컴퍼니 가격과 비중 알려주세요. 저기 가격은
11,500원에 샀거든요.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식 저기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 한 70% 정도요. 아이고, 이 언제 들어가셨을까? 작년에 일단 사셨죠? 네. 한 번에 70%라는 그 물량을 다 잡으신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구나. 11,500원, 70%. 네. 지금 8,800원이고, 뭐, 이제 연말에 작년에 6,000원대도 갔었으니까, 지금 마음고생이 꽤 심하시겠어요. 손실이 20% 넘어가서 3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예, 그래요. 어떤 부분 알려드릴까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빼도 될지 아니면은 앞으로 조금 이렇게 전망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박근혜 당선인 인맥 테마인 거는 다 아실 거고, 네, 대선 네. 전에 오히려 급락했다가 또 이제 네. 당선이 되고 나서 또 조금 살아나는 것 네. 같더니만, 네, 또 빠지고 예, 있어요. 다시 밀리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상호 전문가님이 같이 좀 봐주시죠. 뭐 이어서 아가방 컴퍼니. 예. 일단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네. 보시면 추세적으로 우리가 월봉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큰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큰 추세를 한번 보시면 위에 지금 윗꼬리가 내려올 때마다 달리는 부분을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만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도 세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는 거고 양봉보다는 음봉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네. 예. 그만큼 지금은 네. 뭐 이래 속된 말로는 어느 정도 해먹고 나갔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오르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유학 용품 같은 것을 많이 제작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유모차라든지 아니면 아기용품을 할 때 우리가 네. 아바간 컴퍼니를 많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좀 더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안 산다고 보거든요.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이상로 전문가님 이게 이제 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유아용품을 잘 많이 팔고 그걸 떠나서 테마주로서의 어떤 그 성격은 이제 끝이 난 겁니까? 예,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거래량 또한 아. 그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지금은 여기 있는 저항선 자체가 다 어느 정도는 지금 저항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하단에서 지금 거래량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급등을 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마지막으로 시세를 많이 낮췄다가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에서 6,300원 아니면 7,000원 사이에서 물량을 다 받았던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2,0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딱 두 배수로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빠지는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바닥이 또 드러나야만 이런 거래량을 좀 분출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지금 시세를 분출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다시 한번 상승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더 어떻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반등 시마다 매도를 좀 대응을 하시고요. 네. 예, 제가 볼 때는 9,000원짜리까지는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비중 축소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9,000원까지는 가능한가요? 지금 어차피 200원 오르면 되잖아요. 9,000원이면. 예. 네. 그럼 9,000원 오면 전량 다 그냥 정리. 예, 예. 그런 방향으로 만 좀 원 나가셨으면 이상은 좋겠습니다. 힘들어요. 예? 10,000원 이상은 힘든가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만 원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시청자님, 일단 뭐 솔직히 아가방 컴퍼니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네. 정치 테마주로 이제 더 가느냐 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네.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그렇게 된 종목을 더 갖고 계시면은 손실만 더 불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량 정리 못 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물량을 많이는 좀 팔아 주십시오. 네. 9,000원 정도에서. 네. 예. 일단 물량을 좀 줄여놓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긴 한데요. 예. 네. 더 그러면 쥐고 팔아야 가는 되겠다. 게 손실을 더 키울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아가방 컴퍼니, 그래요. 의외로 이제 대선 전후에 또 기대도 하게 하고 우려도 줬었어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이제 수익을 이런 종목에서 챙기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 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아이고, 예, 아니에요.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서원임텍. 네, 얼마에 사셨어요? 이거 오늘도 신고가 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예. 9,130원에.
어우, 잘 들어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제 팔지 궁금하셔서 문의 주신 거예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사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를 제가 4,000원서부터 계속 했거든요. 아, 샀다 팔았다? 예, 샀다 팔았다 계속 했는데, 예. 한번 팔고 나니까 잘못 팔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또 들어간 거예요. 4천원에서 계속 들고 계셨으면 예. 지금 뭐 2배 이상인데, 그죠? 예. 주식이 진짜 그래요. 자꾸 돌아보게 되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과거에도 한 번 더 수익을 보셨었고, 지금 최근에 예. 들어가는데 또다시 수익을 내고 계신 서원인텍 언제 팔면 좋을까요? 괜히 제가 얘기했다 헷갈린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잘 얘기해 주셔야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라 해야 될까? 샀다 팔았다, 뭐, 주식한 말로 하면 매매인데, 그 매매를 상당히 좀 잘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되세요? 일단 뭐, 어디서 팔아야 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겠죠, 아무래도. 그쵸? 차라리 네. 그리고 네. 입절가도 좀 잡아주세요. 네.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사실. 네, 일단은 참, 상당히 어려운 숙제 주시네요, 또. 네. 어려운 숙제 주시는데. 자, 일단은 서원인텍이 가는 이유부터 우리가 먼저 좀 알자고요. 아니면은, 자, 서원인텍이 지금 휴대폰 케이스 업체 중에서 지금 갤럭시 S4에 납품한다는 그런 업체들 중에서 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죠. 네네. 그쵸. 가면은,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갤럭시 S4하고 같이 가고 있는 종목들이 꺾이게 된다면 요 종목도 당연히 좀 꺾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쵸. 그러면은 결론은 지금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자, 갤럭시 S4에 납품을 할 것이다. 그럼 납품을 하죠? 그럼 납품을 하게 네. 되면 이제 갤럭시 S4가 또 팔려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실적 얘기 나오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보는 그런 실적 얘기 이제는 뭐 납품한다는 기대감에서 어떤 실적으로 넘어갈 때 한번 좀 흔들릴 것 같은데 예. 제가 한 가지 조금 같이 봐야 될 것만 좀 짚어드릴게요. 제가 화면 보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네. 자,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볼 거예요. 파트론. 파트론도 있는데요. 그거 하고 계세요? 네. 와, 진짜 IT 부품주의 최고 시청자님. 네네. 와, 진짜 잘하시네요. 자, 제가 놀랍네요. 그냥 할 말이 예. 없네요, 제가. 일단 이거 보실 건데, 예. 자, 파트론이 지금 이게 휴대폰을 보시면 앞에 전면 카메라 말고 안쪽에 화상 통하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버튼 눌리는데, 네. 거기에 이게 카메라가 모듈이 들어가요. 근데 파트론이 지금 현재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갤럭시 S4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연속해서 네. 계속 1,300만 원에서. 그래서 요거는 파트론하고 좀 같이 보세요. 지금 파트론도 상당히 잘 가죠. 예. 그러면 파트론 상당히 잘 가죠. 조금 갔어요. 그렇죠, 잘 가죠. 그리고 서원인텍도 지금 잘 가죠. 네. 근데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갤럭시 S4죠. 예. 그러면은 일단 어쨌든 대장주가 먼저 꺾여야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파트론이 먼저 꺾여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부품주도 같이 꺾이겠죠. 네. 그래서 파트론이 일단 상승을 하다가 좀 주춤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뢰를 하세요. 지금은 잘 올라가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 그냥 즐기세요. 네. 지금 괜히 샀다 팔았다 하면 더 헷갈려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예. 그때도 안 파셨으면 진짜 더 낫잖아요. 네. 그쵸. 예. 그러니까 자, 시청자님 일단 뭐 다 괜찮은 종목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서원인텍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예, 쭉 한번 들고 가세요. 예전에도 너무 일찍 팔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으니까요. 네네. 예, 이럴 아우, 때는 네, 아우. 언제 팔까 매일 보시는 것보다 쭉 좀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더 수익이 많아지는. 그리고 하나만 좀 예. 제가 화면 보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LG 디스플레이는 종목을 볼 건데, 예. LG 디스플레이가 작년 10월 때 상당히 가파르게 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고점 신호가 공교롭게도 뭐 소위 말하는 쌍봉 형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갖고 가세요, 그냥. 괜히 이렇게 저기요. 상담하면 더 헷갈려요. 예. 서원인텍을 그런 형태로 갈 예, 때까지 그쵸. 갖고 가야 일단 파트론 그러면은- 보시면서 서원인텍이 LG 디스플레이 작년 11월 달 같은 이런 흐름이 나온다. 예. 그러면 그때 가서는 바로 의뢰를 하세요. 저기요. 예. 그런 서원인텍은요. 네. 그 옛날 가격이 16,000원이 고점이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한 2,000원 정도는 보고 있었거든요. 일단 목표가는 그러면 12,000원까지 설정을 하시고 예. 가지고 가시다가 그 이전에 예.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일단 12,000원 설정하시고 이런 현상이 나올 때 그때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시청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전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패턴이라는 거는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예. 뭐 빠지지도 별로 가지도 않게 이렇게 좀 주가가 횡보하다가 확 밀리거든요. 네. 예, 그런 기미가 좀 이상하다 싶을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을 하시면 딱일 것 같아요. 아우, 예. 네, 아유, 일단 갖고 감사합니다.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 두 분 너무 오늘 또 상담을 자세하게 도와주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전화는 마지막에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기아차요. 기아차요. 예, 매수가와 비중 알 수 있을까요? 예, 매수가는 58,600원. 오, 예, 예. 60%입니다. 비중이? 60%. 요거 한번 혹시 뭐 물타기 하셨을까요? 예, 물타기를 했습니다. 1차 매도 시점을 놓치가지고 예. 물타기를 해가지고 저점을 좀 낮췄습니다. 예, 그래도 뭐 이제 매수가를 58,000원 이렇게 하셨으니까 손실이 조금 덜 하시긴 할 텐데 오늘 또 뭐 요 며칠 기아차만 조금 더 약하죠, 세 개 중에. 예, 저 제일 약합니다.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기아차가 가려면 참 환율하고 많은 게 도와줘야 되는데 예, 이제 그 환율이 한 이틀 동안 조금씩 오르고 예. 예, 그나마 또 저는 너무 비싼 게 아니고 저점을 낮춰놨기 때문에 네. 뭐 본전까지 올 수 있나 하는 그게 이제 걱정입니다. 예, 혹시 실적 발표도 지금 임박해 있다. 곧 있으면 실적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환율 또 흐름 보니까 괜찮을 것도 같고 일단 물타기도 해놨기 때문에 58,000원 언저리까지 정확히 58,600원 올 수 있는지 여부부터 그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전문가님, 네. 58,600원에 60%이신 분. 네. 일단은 뭐 두 가지 환율 좀 봐야 되겠죠.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기아차 같은 경우에 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종 두 가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환율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적, 4분기 실적이죠. 네. 그래서 봐야 네, 되는데 네. 자, 일단은 저 차트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환율적인 측면은 일단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반영이 먼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환율이 더 이상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요 자리는 버텨줄 거예요. 네. 근데 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네. 4분기 실적이란 겁니다. 그때 한번 출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자, 왜 그러냐면 자, 현대 기아차가 2분기 때 사상 최대치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4분기 때 더 많이 팔았죠. 예, 네. 자, 현대차를 예를 들게요. 기아차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현대차를 말씀드릴 건데, 현대차가 2분기 때 111만 대 팔았고요. 그리고 4분기 때 122만 대 팔았는데, 주가가 왜 못 가냐면은, 환율적인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 환율적인 측면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2분기 때 환율이 평균적으로 1,150원이었어요. 근데 네, 네. 4분기 때 평균적인 환율이 1,080원입니다. 아무리 좋게 주더라도. 예, 네. 11만 대 더 팔았지만, 환율이 더 많이 깎여버렸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출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환율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것만 한번 출렁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현대 기아차는 다 빠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출렁임이 왔을 때 과연 견디실 수 있다면은 아마 그 위에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게 아니라 그게 왔을 때 견디지 못한다면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실적 이전에 58,000원 정도 가격이라면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58,000원까지 나올 수 있으면 저도 그 확신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되면 손절로 해버리겠습니다. 그 58,000원 오면은 58,000원 손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차라리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한번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뭐 기아차 사실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게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다 알려지고 네. 있으니까 차라리 잘 되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 여기 부산인데요. 예. 부산 사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509번에서 선생님한테 상담도 했다 아닙니까? 그때부터 가진 거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긴 얘기는 할 수 없어가지고 네. 일단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509번 이게 예, 궁금은 한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 내가 다음에 전화를 한번 내겠습니다.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많을 때 조금 얘기를 말씀 나눌게요. 지금 오늘 이게 시간이 전화번호 없어서. 하나 좀 알려줄 수 없습니까? 일단은 네. 제가 작가분한테 여쭤봐서 전화를 드릴게요, 차라리. 예, 그래 좀 네. 부탁합니다. 일단 방송 끝나고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아이고 내가 되게 걱정이 돼서요. 전화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님이, 뭐, 많은 인연의 끈을 갖고 계시네요. 자, 오늘 시간 진짜 많이 지났거든요. 6시 18분. 문자 쪽 쇄도하고 있는데 이쪽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1분 정도의 한 종목 소요를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자, FT-E&E로 출발할게요. 오늘 하한가 들어간 종목이죠. 잘 가다가 신고가 내다가 오늘 하한가를 크게 맞았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갖고 저희가 좀 상담을 도와드리려 하는데 3,980원에 30%이신 분 분석 부탁한다라고 하셨고 3,300원에 더 싸게 20% 잡으신 분 오늘 급락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급락해서 3,810원에 끝났거든요. 예, 한 번은 굉장히 싸게 잡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도 수익이시지만 이제 거의 4,000원에 사신 분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빠르게 예. 한번 가보죠. 일단 3,300원에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일 운동을 좀 갔다 오십시오. 그냥 내일 하루를 보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매도세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차트 자체가 보시면 원형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단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물량을 잡았다면 지금 여기에서 시세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죠. 하지만 우리가 박스권 자체를 조금 크게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다만 앞에 있던 갭이 조금 걸립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대주주에 어느 정도의 지주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21선 자체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켜준다고 좀 생각을 하고 만약에 손절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그때는 3,500원짜리가 좀 손절선으로 좀 대응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3,980원짜리에서 사신 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더 홀딩을 하시고요. 만약에 3,500원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조금 조절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E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세를 주면 좀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리듬감 있게 조금 플레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FT&E 각각 다른 경우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는 있는데 손절가 3,500원 유념하셔서 이쪽에서 반등 나오면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특별히 4,000원 언저리에서 사신 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린당으로 이어가 보죠. 5,300원에 30% 잡으셨다 하신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전망과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5,600원 정도에 끝나서 이분은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예린당으로. 네. 일단 예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미디어 관련 이렇게 조금 캐릭터 산업, 거기에 어떤 정책 수혜가 좀 있을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대원 미디어 같은 종목은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Y 시리즈인가요? 어떤 그 같은 출판 매체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그 정책 테마가 좀 묶여야 예림당이 좀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그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서 차트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예림당 같은 경우 조금 두 가지 패턴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어떤 것부터 말씀드릴 거냐면, 이제 제가 한번 그 코콤이라는 종목인데, 자, 일단 코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본다면 차트를 좀 당겨보면 상당히 비슷하죠. 지금 5일선 타게 되면서 조금 찌끄덩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올라갔다가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앉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 그 어떤 그냥 우원 개발이라는 종목을 볼 건데요.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상한가 이렇게 오늘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급등으로 들어가는 연결되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패턴이 나올지에 따라서는 뭐가 결정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Y 시리즈가 얼마만큼 뭐 복지 테마라든지 그리고 그 위에 출판 매체 부분 테마 맞물리냐 안 맞물리냐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갖고 계시다가 일단 코콤처럼 이렇게 꺾이지만 않다면 일단 갖고 계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코콤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 꺾이게 된다면 일단 매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만 좀 짚어드릴게요. 가격 짚어드릴 건데 여기 일단 5,500원 정도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일선 요 타고 올라가다가 가격 말고 그 이평선 제시해드릴게요.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5일선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조금 그때는 손절하셨다가 재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종목 교체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986님 예림당 문의 주셨는데 5일 이동평균선 보실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5일선이 깨지면 일단은 팔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사게 되더라도요. 자, 이번에 코스모화학 가볼까요? 11,500원에 20%이신 분 손절해야 할까요? 제 기억으로는 이분이 여러 차례 문자를 주셨었는데 오늘 드디어 상담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지난 수요일날 하한가도 맞았네요. 지금은 7,870원 손실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좀 일찍 좀 상담을 해서 이런 피해를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길어졌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앞에 음봉만을 보더라도 조금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심리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죠. 그만큼 힘을 받으려고 어느 정도 저점에서는 잡은 물량이 분명히 들어와 있지만 이 부분을 보시더라도
계속 위에서 누군가는 매도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도세가 아직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려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여기에서 훨씬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의 유형이 제일 힘든데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하라는 말을 드리고 싶지만 그 손해를 감내하실 수 있을지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좀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전량 다요. 예, 20% 손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코스모화학은 손절 의견이 나왔습니다. 뭐 언제요? 예, 내일 손절 전량 다 하시라고. 이렇게 한가 맞으면 사실 쉽게 한가의 힘이 무섭거든요. 아무도 안 샀기 때문에 끝까지 밀린 거잖아요. 그 분위기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엔과 락앤락 묶어서 가볼까요? 로엔은 15,100원에 20%이신 분, 오늘 14,350원에 끝났는데 약간 손실 보고 계시네요. 최근 계속 흘러내려요. 대응법 알려달라고 하셨고, 락앤락은 아이고 이분은 35,000원에 70%, 락앤락 3만원대가 언제였을까요? 손절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서 1년을 거의 들고 계셨대요. 로엔부터. 참 이렇게 짧게 해드리는 게 좀 아쉽네요. 예, 근데 또 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대처가 늦으면 예. 그것도 또 죄송스러워가지고. 네, 일단 로엔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로엔 같은 경우에는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지금 주가가 조금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이거 2011년도에 상당히 크게 움직였죠. 이렇게 보면 상당히 크게 움직였는데 다른 건 없고요. 자, 2010년에서 2011년 넘어가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2012년도 보면은 2011년만큼의 큰 폭의 개선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횡보라 될까요? 그래서 박스권 흐름이 이렇게 연출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얘사 멜론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음원 네. 서비스에서 5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음원 가격을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음원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을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죠. 가격 인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가격이 16,000원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부분이 매출을 실질적으로 크게 늘릴 수 없다는 게 이 종목을 움직이는 이 종목을 움직이는 어떤 세력의 판단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15,100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6,000원 그 단계 좀 돌파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원 가격이 실질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제가 보기에는 16,000원, 그리고 주봉상 봤을 때 17,000원을 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고요. 그래서 요 21선까지 내려왔는데, 요 21선에서 만약에 요 화면을 보시면은, 자, 10월달쯤 데드코스가 나게 되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데드코스가 나게 되면서 주가가 14,0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 손절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요거는 11,000원은 안 깨질 거거든요. 그래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에서 재매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14,000원이 깨졌을 때 11,000원에서 12,000원 재매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락앤락은 실적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41선 뭐라고요? 장기 추세 그리고 장기 성장성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게 2012년 들어와가지고 넘어가겠네요. 2011년 8월달에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241선 돌파가 쉽지가 않죠. 왜일까요? 실적이 지면 200억 전후에서 현재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딴 거 필요 없고요. 실적이 200억 원을, 그러니까 분기 영업이익입니다. 이것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분기 영업이익이 200억을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이게 241선을 돌파를 하면서 장기 추세가 위쪽으로 돌려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매출, 영업이익 증가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반면에 마찬가지 계속해서 길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많이 힘드실 텐데요. 35,500원이나 하셨는데, 일단은 28,000원 요 돌파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28,000원 요까지 갔을 때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를 시키세요. 일단 70% 너무 많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70%에서 50%를 좀 줄여가지고 20% 내에서 일단 가져가시는 게 조금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41선 돌파 여부 보시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로에는 14,000원 손절가 놓고 일단 대응하시고요. 락앤락은 28,000원까지 오면 일단 비중을 확 줄이자라는 비중 축소 사인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STX 중공업하고요. 대한항공 묶어서 가볼게요. STX 중공업은 5,840원에 10%이신 분, 오늘 STX 페노션 이렇게 약간 반사이익, 대한해운 잘 안 팔리면서 얘기가 나왔지만 STX 관련주들이 결국은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이 종목도 오늘 5% 넘게 밀렸는데 이분은 손실이 참 크십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도 53,000원. 와, 이분은 한 6개월 이상 잡고 계신 것 같은데 20%. 매수가 언제 올까요? 지금 대한항공은 45,000원대 언저리 있죠. 자, STX 중공업부터.
네. 일단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시청자분이 다른 뭐 강의 프로그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 반영이죠. 선 반영이 됐다는 거죠. 합병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9월 달에 보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분명히 보였는 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또다시 상승세를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9월 달에 한번 뉴스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9월 달에 뉴스를 보면 합병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합병 기대의 상승세. 하지만 어떻습니까? 뉴스 자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1월 16일 날 합병 및 상호 변경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월 16일 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육고리를 달고 내려온다는 거는 그만큼 물량 자체가 지금 빠져나간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여기에 지금 5,700원대가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5,700원을 돌파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5,700원 언저리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 자체가 좋아져서 올라간 게 아니고 분명히 선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바로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란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 그러니까 5,700원을 기점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지금 자리에서 5,700원이 올라왔을 때는 정리를 좀 하시고요. 네. 지금 자리에 5,500원 밑으로 빠진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자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국내선에 대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수요 자체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지만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저가 항공이 상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 성수기인데, 그리고 환율에 대한 강세, 원화 강세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런 국내선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 못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좀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현 국면에서 그냥 매도. 예, 지금 자리에서 벌써 이평선 자체가 무너졌으니까요. 지금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자꾸 들고 있지 마시고 정리 쪽으로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STX 중공업은 5,700원 오면 빨리 정리, 5,500원도 절대 깨면 안 되니까 끼어지면 그때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마크로젠과 현대정보기술 묶어서 가겠습니다. 마크로젠은 31,900원에 20%, 너무 비싼 데서 산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오늘 3% 급락하면서 조금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빠지기 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현대정보기술 이분은요, 가격도 안 주셨고 비중도 없습니다만 금요일날 급등 때 매도 시점을 놓친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내주셨습니다. 뭐 태근님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좀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봐야겠네요. 먼저 마크로젠부터 시작해보죠. 빨리 가야겠습니다. 부담스럽네요. 예. 자, 일단 마크로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크로젠은 이거 일단은 조금 매도를 하십시오.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기업 내용 상관없고 지금 어떤 얘기했냐면 지금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간데 그 주가 최근에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그 동종업체에서 주가 조작 그 안내파하고 주가 조작 얘기 나오면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조사가 또 들어갔는데 그 검찰하고 금감 조사가 들어갔는데 이 마크로젠은 종목도 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엮여 있는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좀 맞겠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일단은 조금 매도를 하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기사 내용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기사 내용 아까 저도 소위 말하는 증권 찌라시를 통해서 저도 본 거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 어쨌든 안 좋은 일에 연루가 있다 조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거 31,900원이라 하셨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손절을 조금은 하시라고 매도를 종목 교체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왜 안 좋은 일에 좀 연루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정보기술 매수가 좀 아깝네요. 없어요. 이거 그 정보기술 지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번 주 금요일날 좀 급등이 있었는데 자 요거 딱 좋네요. 조금 전에 예림당 보신 분 아시죠? 예림당 보신 분도 지금 급등하기 전에 차점 비슷하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림당 갖고 계신 분은 요렇게 급등 나올 때 요거 이용해서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 보시면은 자, 일단은 급등하고 난 이후에 일차 정도 조정을 받는데 윗골이 달면서 계속 빠지죠. 그러면은 아직까지
누가 이 종목을 만지는지 모르겠지만 올릴 자리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빠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위쪽에 거래량 수반이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한 번 정도의 반등은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자, 1차적으로 반등 주고 조정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하루 정도 더 뺄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더 빼는데 그 가격대가 제가 보기에 2,100원 아래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2,100원 아래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2,100원 선에서 한 3일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하방에서 나오는 어떤 아래꼬리 나오는 양봉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때 가서 매도를 하십시오. 요거는 가격을 짚어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단순히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70원 전후로 한 번 정도 더 빠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수익 실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익 실현 하시고요. 네네. 그게 아니라 세 번째 내일까지는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질 건데 이 빠지는 음봉 2,070원 아래까지 쭉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만약에 실리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단기 세력이 해먹고 나갔다 판단하시고 그때는 미련 없이 그냥 매도를 하십시오. 예. 그래요. 2,037원에서 2,040원 정도에서 금요일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런 분위기 감안해서 2,070원 깼는데도 뭔가 올라올 기미가 없으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대정보기술 마크로제는 종목 교체 사인 드렸고요. 자, 이번엔 셀트리온 가볼까요? 26,300원에 무려 90%이신 분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새 들어서 꼼짝도 안 하고 있네요. 예,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예.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건 인위적으로 만드는 차트라고 우리가 그래요? 흔히들 알거든요. 네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없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생겼다가 다시 이런 파동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만큼 누군가는 조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옆으로 행보를 하지만 지금 힘이 없이 또다시 내려오는 모습. 제가 보는 선으로는 손절선 자체를 한번 잡아본다면 하단에 24,5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걸 명심을 좀 하시고요. 대신에 월봉상으로 우리가 추세적인 모멘텀을 한번 쫓아서 한번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를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되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보유를 하십시오. 그리고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24,500원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최대한 한 두 종목 정도 결론만이라도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인 HR 14,8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일자리 정책 테마로 다시 갈 수 있을까? 약간 손실인데 불안하셔서 주신 것 같고요. 자, 이번엔요, 청담 러닝 1,630원에 20%이신 분. 이분도 여러 차례 문자 주셨던 기억이 나서 결론이라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종목 빨리 좀. 네,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인 HR 사람인 HR 떠나서 고용 관련주는 지금 현재 정부 정책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단순 고용 테마는 이제 조금씩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안철수 테마가 지금 현재 그 나머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처럼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일단 빠져나오셔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제가 보기엔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요 가격 돌파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16,000원에서 17,000원 한번 단기 목표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래쪽으로 봤을 때 13,500원 깨진다면은 요거는 무조건 매도를 하신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잘 기억을 하세요. 청담 러닝은 16,300원. 청담러닝 상당히 좀 이것도 어렵네요. 16,300원인데 요거는 그냥 결론만 요거는 그 240선 아래 구간에서 12,500원 전에서 쌍바닥 만드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000원에서 12,000원에서 12,500원까지의 쌍바닥 패턴을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은 반등 시도가 나올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요거 그대로 밀려버린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어차피 손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방금 말씀드린 거 쌍바닥 패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일단 조금 팔아보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최대한 달렸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도와주셨던 우리 정태근 그리고 이상로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내 종목 끝났다 하고 채널을 끄시면 추가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종목이 지나갔더라도 또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생각날 때마다 얘기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비슷한 사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상담을 못 받으신 분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6시에도 저 다시 오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마칩니다. 감사합니다.